뇌졸중도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먹는 것과 금연, 운동을 병행하면 예방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졸중, 그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까먹는다는 치매,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끔찍한 질병이죠. 그런데 이게 요즘은 흔해졌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뇌졸중과 치매, 그 중에서 특히 뇌졸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뇌졸중과 치매를 한꺼번에 다루기는 힘드니까 먼저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챗 GPT의 뇌졸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뇌에 공급되는 혈액 차단 또는 혈관 파열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이것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류 공급 차단 시 일어납니다. 뇌는 체중의 2%이지만 혈류량은 심박출량의 15%,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커서 뇌혈류에 이상이 생기면 뇌 손상과도 밀접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도 뇌졸중의 주요 유형인데, 암, 머리 부상 아니면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 파열 때문이죠. 미국 CDC에 따르면 뇌졸중이 남성은 첫 번째, 여성은 5번째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스트로크, 요게 뇌졸중입니다. 요 부분이죠. 그런데 뇌졸중의 5분의 4는 예방 가능하다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뇌졸중의 신호로 FAST 이렇게 말합니다. F는 face니까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웃지 못하고 입이나 눈이 처질 수 있는데 구안와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A는 arms, 요걸로서 어느 한 팔이 무감각해져서 두 팔을 들어올려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는 speech, 그런 얘기거든요. 말이 어눌해지고 이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T는 time인데 이런 징후나 증상이 보이면 바로 119로 전화해야 합니다. 늦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증상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병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거나 돌보는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뇌졸중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인자에 비만, 고혈압, 높은 LDL 수치, 당뇨가 포함되고 혈관 질환과 함께 흡연도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도 영향을 주고 성인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족력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혈액형이 AB형인 경우 위험 요인이 더 큽니다. 뇌졸중의 80%는 허혈성인데 고혈압과 뇌혈관의 죽상경화증 이런 것으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에
이런 플라이크가 쌓이면은 요것이 혈관이 좁아지니까 동맥경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험인자를 보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생활습관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네요. 이런 것들은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인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인식하는데 뇌졸중 발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합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위험성이 더 높고 인종, 흑인이 백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죠. 여기에는 의료 접근성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나이와 성별, 인종은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니까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암을 포함해서 어떤 질병이든 걸리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최선일 테니까요. 물론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답은 뜻밖에도 쉽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는데 귀리는 통곡물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고 요거트는 장 뇌축에 영향을 주는 유산균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위해서는 말린 콩으로 프리바이오틱스를 공급하는 게 좋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양파와 적포도주는 항산화제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씨는 뇌에 필요한 지방산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연어가 좋습니다. 이런 식재료 전환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뇌졸중 예방을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뇌졸중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게 목표이므로 가공 음식을 피하고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금연과 함께 꾸준히 운동하는 게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뇌졸중도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생활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먹는 것과 금연, 운동을 병행하면 예방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